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중고차는 유미카의 이음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이 보셨죠? 네, 박유성 씨를 초대했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해에서 온 남자 네. 박이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누가 봐도 북한 남자 같지를 않아. 너무 멋있어. 아, 그래요? 네. 이게 좀 네. 이게 많이 힘을 빌었거든요. 기술의 힘을. 정말? 진짜인 줄 알잖아. 아, 그래요? 아닙니다. 그치. 오늘 또 유미카 나온다고 제가 그치. 분칠도 좀 하고 네, 이렇게 머리도 좀 세팅을 쫙 해가지고 나왔어요. 네, 오랜만에 출연이라 굉장히 설레고 약간 긴장되네요. 그래요? 뭐 네. 긴장해. 원래 말 잘하잖아. 아이고, 아닙니다. 또 원래 이게 입당 이제 꿈인데. 이 네. 대기업에서 이 대기업에서 저같이 중소기업 상인을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대기업? 네, 그건 아닌데. 대기업이죠. 대기업이에요. 저는 지금 구독자가 8,700분이 계시거든요. 채널 이름을 이참에 홍보 한번 해주세요. 그래도 될까요? 네. 사실 그것 때문에 나왔거든요. 네. 네, 여러분들, 제가 자그마한 구멍가게 북미남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시간 되시면 한 번씩 좀 들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북미남. 잘 지었다. 누가 미남이랑 안 할까봐. 쑥스럽네. 우리 유성 씨는 몇 년도에 왔죠? 저는 2009년도에 와서, 네, 2010년도부터 이제 대한민국에서 생활을 시작을 했죠. 9년도에 왔어요? 네. 고향은 어디예요? 저는 이제 함경북도 해령시 강안동 10반. 네. 강안동 10반. 10반이라고. 네, 계시는 우리 북한 주민들이 가끔 가다 저희 유튜브를 본다. 정말요? 본대요, 요즘에는. 와, 진짜 네. 대단하다. 그래서 그 10반에 계신 우리 유성 씨 동네 분들, 우리 유성 씨가 이렇게 멋있게 잘 컸습니다. 여러분 오세요. 뭐 하십니까? 보면 와야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렇지. 와서 차 한 대 빨리 뽑으세요. 그러면은 해령에서 살았어요? 네, 해령에서 줄곧 살다가 음. 탈북 전에 함경남도 북청군 신창이라고 바닷가가 있어요. 북청? 네. 북청에서 좀 더 들어가면은 이제 신창 노동자구라고. 북청 하면은 사과. 사과고장. 네. 우리 또 남쪽에 계신 분들은 물장수로 유명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네. 거기서 어머니 고향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이제 도망쳐 오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너무 이 법관들한테 너무 피곤해서 이제 남쪽 거기 나가서 한 2년 살다가 그러다 이제 바로 탈북을 했죠. 아버님께서 먼저 도망쳐서 오신 아빠 때문에 진짜 힘들었어요. 자유를 찾아서 내 아들을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네. 선발주로 온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렇죠. 네, 선발대로 왔는데 뒤에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오신 거예요. 무작정 없어진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사실 중국에 간다고 갔어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중국에 계셨어요. 근데 남자로서 중국에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렇지. 네, 거기서 막 농사일도 하시고 이렇게 집 일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일하기를 또 싫어하세요. 아버지가. 네. 그래서 남조선으로 가야 되겠다. 그 이후에 법관들한테 시달리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 고향에 나가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버님께서 먼저 한국을 가셨다라는 생각은 아예 못했어요? 사실 저 때문에 아빠가 가긴 했어요. 그러겠지. 네, 그러니까 아빠가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이산가족 찾기, 사람 찾기를 하셨어요. 제일 위험한 거. 네, 그래서 이제 해령에서 보이지돈을 끼고 사실 2000년 한 초반부터 그걸 먹고 살았어요. 그게 굉장히 짭짤하잖아요. 그렇지. 그게 성공만 하면 어마무시한 돈이 생기죠. 그렇죠. 북한에서는 어마무시한 그렇지. 돈이죠. 이게 그 남쪽에 계신 분들이 뭐 이산가족으로 못 빼는 분들인데 그렇지. 찾으니까 만약에 뭐 10만 원에 계약했다는데 정말 찾아서 가족을 중국에서 딱 만나면 2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그리고 그 브로커들이 엄청 많아요. 한국에서 연결해주고 중국에서 또 그렇지. 북한에다가 연락해주고 이런 사람들 쫙 앉혀놓고 봤는데 사실 제일 고생하는 거는 저희 아버지처럼 그 북쪽에서 막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그분을 찾아서 중국까지 데려오신 분이거든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랑 그냥 앉아서 전화하고 연결해주고 그렇지, 이거 하잖아요. 근데 이걸 가가지고 현지에서 막 찾아가지고 그분 들러엎고 두만강 건너서 연길까지 오는 걸 저희 아빠가 했으니까 가족분들이 대단하시다. 감사해가지고 몰래 막 그러니까 브로커들이 알면 몰래. 안 되니까 몰래 아이고 고생했어 이렇게 넣어주고 아이고야. 이래서 그걸로 이제 짭짤하셨죠.
우리 대한민국에 계시는 이산 가족분들께서는 옛날 주소를 기억하고 계셔서 맞아요. 북한에는 주소를 다 바꿔놨잖아요. 다 바꿔서 네. 근데 북한에는 지역의 이동이 제한적이니까 그렇지. 대부분 그 후손들이 다 그 지역에 살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껏 이동을 했다고 해도 그 주변에. 그래서 남쪽에서 주소나 정보를 주시는 분들이 주소만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집 이름이 명칭이 하나씩 있어요. 곡간집, 명태 맞아. 말리는 집, 뭐 그런 식으로. 우물집. 운물집, 맞아요. 그럼 그걸 듣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물집 어디냐고. 그러면 이제 거기 어르신들이 다 알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그걸 알아가서 가는데 중요한 거는 남쪽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산가족으로 못 만난 분들이 정부의 정부끼리 못 만난 분들이 이렇게 뒤로 연결해서 그렇지.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북쪽에 있는 가족들이 북한에서 지향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국군 포로나 아니면은 북한에서 만남을 싫어하는 사람들. 있어도 죽었다라고 거짓말하고 안 만나주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 계신 분들도 죽었구나, 우리 가족 이제 못 보겠구나 했는데 우리처럼 탈북해 오신 분들이 그 집 할매 아직 살아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정부에선 죽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그래서 이제 알아보면서 아름아름 찾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부의 감시를 계속 받고 있어요. 북쪽에 있는 가족들이. 그럼요. 그래서 이제 꼬리가 밟힌 거죠. 몇 번 하시다가. 그러면은 아버님께서 어찌하다가 그 이산가족 찾아주는 그 일을 하시다가 꼬리가 밟혀서 중국으로 가셨고 거기서 이제 이미 한국이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한국으로 오시게 됐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5-6번 뭐 더 많게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연결을 시켜주고 그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가족들 북한에 있는 가족들 가면서 저희 박 선생 혹시라도 한국에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살기 좋다. 너네 왜 이렇게 거지 같은 데서 맨날 사냐. 그렇지. 근데 이제 본인 가족들 데려가기에는 이미 뭐 자식들 뭐 다 손자들 있으니까 그냥 얼굴만 보고 헤어지고 저희 아빠한테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아빠도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아무리 이 남쪽 사람들이랑 연락을 해서 지내도 내가 남쪽에 가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가족도 있고. 그렇지. 뭐 아버지, 동생 뭐 다 있는데 어떻게 가요? 그래서 그냥 연락처만 받아놓고 있었던 분이 딱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가고 싶다 해서 이제 그쪽 분, 그러니까 그렇게 만남을 해서 도와주셨던 가족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버님께서 평소에 그런 일을 하셨는데 집에 오셔서 네. 한국 사람을 잠깐 만났던 그 뭐 에피소드 같은 거 그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와서 했죠. 했죠. 네. 어떤 왜냐하면 이야기 했어요? 일단 갔다 와서 달러라고 안 하고 아바이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아바이, 야, 그분. 달라의 이렇게 할아버지 네. 있어서 맞아요. 그치? 맞아요. 그 할아버지, 링컨 그치? 할아버지가 있어서 야, 15살 주더라, 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분은 어디 뭐 대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퇴임하셔가지고 집에서 놀고 계시고 이런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세상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회사를 그만두면 왜 돈을 줘요?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그렇지. 왜 돈을 주지? 북한에 잡아가는데 북한은? 그러니까 왜 돈을 주지? 이런 것부터 궁금해서 남쪽에 대한 정보들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래서 남쪽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저는 초반에 접했죠. 어렸을 때. 그러면은 회사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회사에서 돈을 주더라. 네. 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네.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북한에서 사실 남자는 의무적으로 회사를 다녀야 되고 안 다니면 잡아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직장을 안 가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되거든요. 북한은 그렇지. 네. 여기는 회사를 다 마치고 끝내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는데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막 몇만 불이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다.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러면 북한에서 이 달러 한 장이면은 3인 가족이 한 6개월을 먹고 사니까. 그 당시는 그랬죠. 그 당시 그러니까. 근데 막 몇만 불을 줬대.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그거는 한국 사람들 너무 뻥카 날리는 거다. 와가지고 좀 잘 사는 티 내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했었어요. 왜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또 다른 얘기 뭐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 자랑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자기 자식 누구는 이제 공부시켜가지고 미국에 어딜 보내고 심지어 미국에서 취업해가지고 외국 여자랑 결혼해서 가끔 집에 온다더라. 이게 말이 되나? 불효자 아닌가? 부모님 버리고 해외에 나가서 산다? 그것보다도 어떻게 해 그렇게 마음대로 나가지? 나가나? 그리고 외국 사람이랑 결혼해서 사나?
그래서 막 그 손주가 막 혼혈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막 자랑스럽게 한다는 걸 맞아. 아빠가 듣고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북한 사람들도 많이 깨어 있지만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했지만 그게 너무 북한 사람들은 상상 외에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너무 황당하죠. 네, 너무 황당하니까 안 믿고 의심만 하고 아, 또 요것들이 우리를 또 유혹하는구나. 이렇게 밖에 생각을 못 그 했는데. 생각도 했대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기본적으로 남측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교육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쪽도 북한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교육이 깔려 있으니까 일단 북한 사람 만나면 뭐 좋든 싫든 간에 이런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책에 있는 이야기고 되게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매뉴얼에 북한 사람을 만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라는 북한처럼 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네. 선제선동이 있다. 그런 건데 약간 남측은 이렇게 자본주의화를 해가지고 되게 잘 살고 사람들 자유롭고 돈 많이 주고 이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그냥 한 10분의 1만 이제 걸러 듣고 이제 그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엄마랑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팩트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러면 먼저 오신 우리 아버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네. 그래서 혼자 떠났어요. 어머니랑 같이 떠났는데 아. 사실 이게 참 저는 이제 안 가려고 했었어요. 왜? 왜냐하면 어머니도 다리가 아프셔서 혼자서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그러니까 자결신경통이라고 집에서 돼지를 기르다가 돼지 키우셨구나. 돼지 키우시다가 이제 돼지물 들고 가시다가 이제 허리를 아이고야. 푸덕 하셨는데 한 6개월 동안 이제 허리를 못 써서 이제 누워 계셨고 아예 한쪽이 다 마비가 되고 그래서 어머. 겨우 아빠가 또 그것도 없어지기 전에 한 몇 개월 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아빠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집이 아주 풍지박살이 났거든요. 그래서 갈 수가 없었어요, 저도. 어머니도 그렇고 하니까. 근데 제가 군대가 걸려 있었어요. 가야지. 17살에 이제 졸업을 하면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아빠도 생불이 됐지. 집에 할아버지도 또 정치범이에요, 저희 집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나는 이제 군대를 끌려가면은 뒤지겠구나. 그렇지. 그래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나갔다가 계속 초모소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군대 가라고. 그렇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는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북한 사회가 너무 짜증나는 게 살 의지가 있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을 보내게 만들어. 내몰아요. 나는 안 다치면 나 살 건데 막 살 건데 내가. 근데 자꾸 사람을 이 나라를 떠나게 만들어요. 그게 여러 정말 가지. 천만다행이에요. 그렇긴 해요. 네. 저 떠밀어서 떠밀을 왔거든요. 자꾸 나가라 해서. 나가라 해서. 그래서 그 고마움을 여기서 좀 느끼긴 하는데 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네. 저 등을 떠밀었던 수많은 그 안전원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이제 콩값이 올라가면은 콩 사러 와라 이게 이제 암호였어요. 그렇지. 북한에서는 네. 보통 정확히 얘기하면 다 녹취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지금도 북한이 600만 대 전화기가 사용을 하고 있다잖아요. 저는 그게 북한 주민들의 편리성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을 감시가 더 촘촘해졌다라고 생각해요. 그거 600만 대 다 감시할 거란 말이에요. 감시가 너무 심하니까 그런 식으로 약속을 잡고 그런 얘기가 딱 나왔어요. 근데 어머니는 다리가 불편해서 가고 싶지 않아 하고 그리고 외갓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다 살아 계셨어요. 가지 말라고 붙였고 여기서 그냥 우리 힘들더라도 여기서 먹고 살자 이렇게 하고 우리 아버지를 사이잖아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별로 안 좋게 보셨어요. 결혼했을 때부터. 그래서 그 사이는 간첩이다. 그냥 이참에 버리라. 버려라. 왜냐하면 가끔 해령에서 이제 함경남도로 나가면 맨날 북한의 정부 욕을 했어요. 아버지가 술 먹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시방석인 거.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계속 근데 술 먹으면서 저희 외삼촌이랑 그런 얘기하고 이모들이랑 계속 그런 얘기하니까 제발 그 입 좀 다물으라고. 그러다 우리 집 정말 다친다. 근데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그럴 줄 알았다고. 아유, 시집 잘못 왔다고. 이참에 저기 그냥 그만두라고. 근데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엄마랑 저는. 그렇지.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주변 사람들한테도 말 못했어요. 그냥 장마당 가요 하고 이제 딱 나가서 그다음에 이제 차 딱 잡아 타고 이제 바로 해령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아무 이야기도 인사말을 못했어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랑 저희 같은 집에 살았는데 그냥 장사하러 나간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된 게 다예요. 네.